81살. 지금 제 나이입니다. 오늘 아침 창밖에 단풍잎이 떨어지는 걸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50년. 그 침묵이 한 사람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압니다.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아본 적도, 눈을 똑바로 마주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움 때문인지, 서툴러서인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였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침묵이 아내를 천천히 지워갔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저녁에 돌아오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공기처럼 여겼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인사 한 번 제대로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웃음은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게 세월이 주는 평온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기대하는 걸 멈춘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지킨 건 가정이 아니라 제 편안함이었습니다. 제가 아낀 건 사랑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그 짧은 말을 왜 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까요? 젊었을 때는 바빴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중년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결국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제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은 이제 닿을 곳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30대 초반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일이었죠. 저녁마다 시멘트 냄새를 묻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톱 밑에는 언제나 때가 끼어 있었고 어깨는 늘 뻐근했습니다. 월급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남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아내가 힘들죠? 물으면 괜찮아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함을 이유로 감정을 잠가버렸습니다. 사실은 두려웠던 겁니다. 마음을 여는 게, 약해 보이는 게, 거절당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현장에서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아내가 파스를 가져왔습니다. 등에 발라줄까요?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반복되자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신경 쓰이는 게 줄어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단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고민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낯선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게 남자다움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무뚝뚝함이 성숙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힘들었지. 사랑해. 그 짧은 말 한마디를 왜 그렇게 아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나자 아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당신 좋아하는 생선 샀어요. 아, 응. 회사에서 승진 소식 들었어요. 그래. 짧은 대답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숟가락 소리만 울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대화가 없네요. 저는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뭐 있어. 다 아는 사이인데. 그 말 이후로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도 없이 씻고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씻고 잤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우리는 이미 남이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서야 알아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쓸하게 웃었을 뿐입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건 체념의 웃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 벽을 쌓은 건 저였습니다. 침묵이라는 벽돌로, 무관심이라는 시멘트로 한 장씩, 한 층씩 천천히 쌓아 올렸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고, 질문을 하면 피했고, 손을 내밀면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벽은 높아졌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만든 관계였습니다. 아침마다 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먹고 나갔습니다. 저녁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잤습니다. 아내가 언제 웃었는지, 언제 울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생일도 기념일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침을 했지만 저는 약 한 봉지 사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니잖아.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존재는 투명해졌습니다. 거기 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소리도, 웃음소리도, 발소리도 작아졌습니다. 마치 천천히 사라지는 것처럼 어느 날 아내가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저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참 행복했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었나? 정말 그랬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게 진짜 웃음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보도, 당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저 역시 아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니, 말을 포기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부인은 요즘 어때? 잘 지내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 아팠는지 건강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봄, 새벽 5시,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웃이 신고한 거였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었지만 아내가 쓰러지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증상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내에게 어디 아파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서웠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 네. 환자분 혈액형 아세요? 몰랐습니다. 복용하시는 약은요? 몰랐습니다. 알레르기는요? 그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의 혈액형조차 모르는 남편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내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속에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진을 50년 동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과거형이었습니다. 이미 포기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를 지웠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여든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언어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종이와 펜을 줬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당신 밥은 냉장고에. 저는 그 글씨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죽을 뻔한 순간에도 아내는 저를 걱정했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 말하려 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또 썼습니다. 미안해요. 병들어서 제가 미안해야 하는데,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데, 아내는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내는 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손이 얼마나 작고 차가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지도 알았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일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저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침묵했던 입은 이제 말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은 채로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후 아내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반신불수의 언어장애까지. 저는 매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야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컸습니다. 아내가 앉던 소파, 아내가 쓰던 찻잔, 아내가 기르던 화분, 모든 것이 아내를 가리켰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꼭 말해야지. 하지만 또 못했다.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었는데 남겼다. 입맛이 없었나 보다. 결혼기념일. 혼자 기억하고 있다. 45년. 아내는 혼자 기억하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받기만 했습니다. 주방 찬장 뒤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아내가 쓴 것이었습니다. 제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하나를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에게 오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말하면 부담스러울까봐, 거절당할까봐, 그냥 마음속에 담아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로라도 남깁니다. 언젠가 당신이 읽어주길 바라며. 날짜를 보니 25년 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편지는 찬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저처럼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는 그날 밤 모든 편지를 읽었습니다. 100통도 넘는 편지를. 아내의 마음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람 얼굴을 보세요. 정말로 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끄고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수고했어라고 말하세요. 이유 없이 별일 아니어도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작은 일에도 당연한 일에도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부끄러워도 쑥스러워도. 저는 이제 요양원 면회실에서만 아내를 봅니다. 아내는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제는 제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제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은 이제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아내 앞에 앉아 말합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내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봅니다.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정말로 마지막이 되기 전에. 말 한마디에는 값이 없지만 하지 않은 말에는 평생의 값이 따릅니다. 제가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면 꼭 말하세요.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부탁합니다. 늦기 전에 말하세요.